단발령에 대한 최초의 조직적인 저항은 강원도 춘천에서였습니다. 강원도 관찰사 조인승은 먼저 단발을 한 후 군졸들을 동원해 주민들의 상투를 자르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민중들은 조인승에게 대항하기 위해 유학자 이소홍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단발령으로 일어난 최초의 의병 봉기였습니다. 성난 의병들의 공격에 관아에 머물고 있던 관찰사 조인승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단발령에 반대하는 의병들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을미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을미의병운동이라고 불리웠는데요. 이 을미의병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춘천의 의병장 이송 선생을 모신 사당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자를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이곳 자양영당에 당시 의병운동을 벌였던 유학자들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춘천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소홍 선생은 무기의 열세로 관군에게 밀리자 제천으로 내려옵니다. 이곳에서 유인석 선생의 부대와 합류를 해서 의병운동을 벌여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의병들의 경문을 통해 이들의 봉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후를 시해한 것에 대해 복수하고 단발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인과 일본 당을 제거하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춘천의 이소홍, 제천의 유인석 등과 같이 덕망 높은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의병 봉기는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의 공격으로 일본 군용시설물이 파괴가 되고 일본인들이 살해당합니다. 또한 단발을 시행하려는 관리는 물론 상투를 자른 관찰사나 관리들까지도 모두 일본 잔당으로 몰려 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군수급 보관들만도 2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병들이 서울로 진격할 거란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1896년 2월 11일 상황을 역전시킬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둠을 틈타 고종과 왕세자가 궁궐을 탈출한 것입니다. 아관파천으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개화파와 일본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1973년에 복원이 된 러시아 공사관 건물입니다. 이곳에 도착을 한 고종은 즉시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상투 사건은 반역자들이 힘과 강압에 의해서 일으킨 고종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것이므로 문제를 일으킨 김홍집, 육일준 등의 대신들은 모두 잡아 처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내각 대신들 중에 육일준과 조희연 등은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다가 망명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국왕을 뵙고 마음을 돌리겠다고 하며 길을 나섰던 총리 대신 김홍집은 경무청 순검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정병화 또한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던 터라 이 두 사람은 대역죄인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 직후 종로거리에 버려진 두 사람의 시신은 군중들의 몽둥이 세례를 받는 등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장안 사람들은 김홍집이 삭발령을 주도했다고 원망하며 자갈과 기왓장을 투척했고 몸을 베어 그의 살점을 씹는 자도 있었다. 당시 내각에 대한 민중들의 원성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칙령을 통해 고종은 사실상 단발령의 폐지를 선언합니다. 상투를 자른 짐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앞으로는 상투를 자르는 것은 물론 의복과 모자 등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을 것이다. 단발령에서 비롯되었던 을미 의병운동은 고종의 아관파천과 개화파의 몰락으로 서서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